오늘 저희는 에스피리토 산투 아르셀로미탈 투바랑 제철소에 왔습니다. 여기서 바닷물로 담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물은 철강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철강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르셀로미탈 투바랑에서는 철광석을 강철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 3개의 고로를 사용하죠. 이 고로들은 엄청나게 크고 매우 뜨겁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고로를 꺼야 한다면 전체 과정을 멈추는데 대략 1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동하려면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닙니다. 대략 석 달 정도 걸리는 정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오세요.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는지 벌써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걱정을 아르셀로미탈도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는 담수화 과정을 도입할 때 했습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의 상당 부분은 이미 바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냉각 과정에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몇몇 공정에서는 물이 짜면 안 됩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물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염분이 배건을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아이디어는 이곳이 전기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었기에 실현됐습니다. 네, 이곳에는 제철소의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점은 물 위기 상황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물 안보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사의 생산 공정의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수자원 위기 시에도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인 산타마리아 강에서 물을 빼앗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에서 이런 규모의 첫 번째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뉴얼 두 문도에서 우리가 병을 이용해 증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과정은 다르며 물을 끌어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물은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를 통해 유입되며 이 수로는 1983년부터 존재해 냉각 과정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전기 펌프가 이 물을 공장 배관 안으로 끌어올립니다. 물이 처음으로 받는 것 중 하나는 응집제 첨가입니다. 이 첨가제는 오염물질을 모아 더 큰 입자로 만들어서 필터링이 더 쉬워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은 여기 있는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필터는 최대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걸러냅니다. 이것은 1mm의 10분의 1로 머리카락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초미세 여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이 294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 안에는 아주 작은 미세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모세관을 통해 물이 지나가면서 오염물질이 걸러집니다. 이 과정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런 관을 잘라볼 수 있다면 안쪽은 바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물이 이렇게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역삼투 과정에서는 고체 입자가 전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국 삼투란 무엇일까요? 특정막, 일종의 필터가 있어서 우리는 물만 통과시키고 소금은 통과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은 우리 세포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막의 그림이 있습니다. 막의 한쪽에는 소금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소금이 없는 물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경향은 소금이 없는 물이 소금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양쪽의 소금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소금을 뿌리면 상추가 시드는 이유는 상추 속 물이 농도를 맞추려고 소금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물은 통과시키지만 소금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소금이 들어있는 물에서 물만 반대편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바로 이게 역삼투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금물이 있는 쪽에 압력을 가하면 반대편에서는 소금이 없는 물이 나옵니다. 이미 초미세 여과된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려면 우리는 아주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관투가 썰은 막을 통해서 소금은 한쪽에 남기고 물만 통과시키려면 우리는 결국 염분이 제거된 물, 즉 담수를 얻게 됩니다. 역삼투는 이 하얀 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막이 들어있고 물이 그 막을 통과한 다음 중앙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거의 염분이 제거된 물이 있게 되고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도 염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아주 짠 소금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은 제거된 모든 소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짭니다. 아니, 궁금하다면 여기 잘라진 막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 필터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소금물은 여전히 매우 높은 압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금물을 그냥 버리고 그 압력을 낭비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금물은 여기 작은 터빈을 통과하게 되고 이 터빈이 축을 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작은 모터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아마 이 모터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회수 덕분에 여기서 에너지의 5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끝나면 물은 pH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너무 산성도 아니고 너무 염기도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런 각 파이프 세트는 스키드라고 불리며 각 스키드는 시간당 100세제곱미터, 즉 시간당 10만 리터의 물을 담수화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키드가 5대 있기 때문에 이 플랜트의 용량은 시간당 500세제곱미터 또는 하루에 12,000세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이 바로 브라질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플랜트인 것도 당연하죠. 마지막 단계는 이 거대한 물 탱크, 즉 완충 탱크라고 부르는 곳에 물을 저장해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한 다음 아르셀로미탈 투바랑의 산업용 수도망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의 여정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탈염수입니다. 좋아요 누른 사람만 제가 물 마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물은 너무 깨끗해서 마시기에 필요한 미네랄이 없어 완전한 식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수로 쓰려면 물에 미네랄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사실 그게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담수화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거나 도시, 농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한 번에 벌컥 마실 수는 없으니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적어도 맛만이라도 봐서 짠맛이 나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담수화 과정은 물리적인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물에서 물리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소금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어떤 화학 제품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이 농축 염수를 바가로 돌려보낼 때 해수 1리터당 약 0.5g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생산 용량이 3배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은 해수 반환 채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터당 0.5g은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은 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물이 바다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엔 숨쉬러 나오는 거북이들이 많고 따뜻한 물로 해조류가 많아 이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께 이 거북이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와, 저걸 잡아봐. 저기 봐, 저기 봐. 와. 우리가 지금 제철소에 와 있으니까 나는 달아오른 강철을 조금이라도 안 보고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철 슬래브를 코일로 만드는 과정을 볼 거야. 참고로 이 과정에도 많은 물이 필요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 대량의 물을 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 집에서 물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봐. 그 물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잖아. 여기서는 더 많은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일에 투자하고 있어. 아르셀로미탈이 개발한 기술은 매우 놀랍고 전 세계에 몇 군데만 있어. 특히 이 기술이 계속 산업용으로 쓰이는 점이 가장 좋아. 이 프로젝트와 여기서 진행 중인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전기를 자급자족하게 해주는 열발전소 같은 것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그들의 웹사이트와 SNS를 한번 확인해봐. 모든 정보는 설명란에 있어.